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 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 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 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라고요. 자, 불협 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름 아닌 집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부동산을 전전하며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집을 알아볼수록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 불안정성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제 친구 중에서 깡통 전세 때문에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도 못 간다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안해졌죠. 그 친구는 나름대로 집주인 대출 명세와 세금 체납까지 알아봤는데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는 친구들과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은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신혼집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알아서 해야 하고 자신은 혼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것이고 나 혼자 다 준비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유럽 여행 준비로도 정신이 없는데 전세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해? 나는 혼수 준비만 신경 쓰고 싶어. 그런 대화 끝에 저도 화가 나서 혼자 마련한 전세금은 설령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내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결혼하면 모두가 공동 소유라고 했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며 불같이 화를 냈죠. 제가 궁금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전셋집 계약 시 주의할 점과 저 혼자 마련한 전세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깡통 전세 문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네, 깡통 전세는 전세 임차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임대인의 문제로 압류 및 세금 체납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자체의 매매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으로 인하여 추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깡통 전세는 주택의 매매 가격보다 선순위의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존재하거나 전세 보증 금액이 높아 주택을 매수하여도 근저당 채권자 및 전세 세입자 등에게 채권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제 전세금을 못 받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깡통 전세네요. 네. 그렇다면 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사항을 확인해서 이걸 방지해야 할까요? 네, 우선 사연자분이 지급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살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비교하여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네. 다만 임대인이 주택 구입 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2억 원의 주택을 3억 원에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적정한 전세 가격을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 권리 제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국세 등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차할 건물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2024년 4월 3일 이후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임대차 보증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 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한 것이며 1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이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의 민원을 방문하면 되고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단 확인 시 미납 기록을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은 안 되며 확인만 할 수 있는 점은 숙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적정한 이제 전세 가격인지 여부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거는 필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을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연자분은 신혼집을 마련하고 예비 신부는 혼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거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냐? 그것도 이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사연자분이 어렵게 마련한 이 전세금 나중에 만약에 이혼한다고 했을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위하여 마련한 전세 자금은 자금 자체는 사연자분이 전적으로 마련을 하였다면 특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특유 재산도 형성에는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으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이렇게 사연자분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에 상대방이 마련한 혼수는 경제적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 이를 재산 분할해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혼인을 위하여 혼수 등을 마련하는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세금은 특유 재산이지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깡통전세는 부동산의 매매 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과 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근저당 압류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임대인의 체납 여부는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남자분, 사연자분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경미 변호사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